안녕하세요. 작가의 식탁TV 이작가입니다. 초등 고학년 자녀 두신 분들 많으시죠? 저 또한 이 고학년 맘입니다. 저희 큰아이가 초등 5학년이거든요. 초등 고학년 되면서 혹시 변화들 보이시나요? 저희 아이도 그렇고 저희 이제 수업하러 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5학년, 6학년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변화들이 조금씩 조금씩 눈에 띕니다. 예, 학교에서도 여러 변화들이 있다고 해요. 저희 이제 수업하러 오는 친구들이 이야기하는데 6학년 들어서는 준비물을 잘 챙겨야 돼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수업 들어오는 친구들에게 제가 늘 강조하거든요. 항상 필기도구 잘 가지고 다닐 것. 그래서 연필, 지우개, 노트, 그리고 선생님이 나눠준 신문 프린트물 이런 것들을 잘 챙길 것을 주문하는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중학교 과정에 있어서 중학교 올라가 가지고 잘 습관을 이어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챙겨 나갈 것을 주문하는데 학교에서도 이제 6학년 들어서 6학년 맞이하고부터 달라진 것들이 그런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필통 안에다가 연필, 지우개, 형광펜, 뭐 가위, 풀 이런 것들을 다 잘 챙기고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왜 앞으로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중요해지느냐 하면은요. 중학교 가서 수행평가라는 게 있잖아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 지필평가 외에 수행평가라는 것이 있는데 그 평가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냥 뭐 논술, 서술형 평가뿐만이 아니라 수업 과정에 대한 평가 또한 진행이 된다고 해요. 거기에 있어서 스스로 준비물을 잘 챙기지 못한 경우에 또한 감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역시 점수로 평가가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더라도 학교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출제하게 되어 있잖아요. 보통 이제 친구들이 뭐 좋은 문제집 없을까 막 서점에서 문제집 뒤져보고 문제풀이에 집중을 하는데 사실 중학교 올라가 가지고 시험을 잘 보는 비법 중에 하나는 수업 시간을 정말 제대로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잘 체크를 하는 것이죠. 수업만 집중하면은 성적 얻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은 바로 과목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 잘 집중하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나눠주는 프린트물 사실 거기에 시험 문제들이 담겨져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를 놓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고 또 나눠주는 프린트물에서 이것이 좀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눈여겨봐야 되고 또 중요한 부분은 형광펜으로도 긋고 또 필요에 따라서 메모해 둘 것들은 메모해 둬야 하거든요. 그 안에서 사실은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친구들은 이제 문제집 하나라도 더 풀어야지 하면서 문제풀이에 집중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공부한 거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문제풀이 또한 중요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다? 예. 선생님이 나눠주는 것들을 잘 챙기고 들려주는 이야기들 거기에서 핵심을 잘 뽑아내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스스로 이제 어떤 부분을 공부해 나갈지를 파악해내는 그런 어떤 훈련 또한 중요하고요. 준비물 또한 잘 관리하고 챙기는 그런 어떤 습관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6학년 들어와 가지고의 변화하면은 선생님이 준비물을 반드시 챙기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남아서 또 특별 교육을 시킨다. 아니면 어떤 벌칙을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6학년 들어가지고 너무 괴로워요. 선생님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 선생님은 너무 괴로워요 이렇게 토로하는 친구도 있던데 괴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잘 만난 거지. 선생님을 잘 만난 거야. 너 나중에 그런 습관이 없다가 중학교 올라가잖아. 그럼 너 어떻게 될 것 같아? 해서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선생님이 챙겨주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의 친구들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집에서라도 예,
자기의 어떤 준비해야 할 준비물들 잘 챙겨 나갈 수 있게, 그리고 학교에서 받아온, 선생님께 받아온 어떤 자료들, 프린트물들을 또 나름대로 이제 파일이나 노트나 그런 어떤 철에다가 잘 정리해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꺼내서 보고 챙겨볼 수 있도록, 그렇게 스스로 관리하고 챙겨나가는 그런 어떤 습관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학년 또 어떤 변화들이 있어 해서 얘기를 들어봤더니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배움 노트 작성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저학년 시절부터 이제 배움 노트 작성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학년 들어서, 이제 5학년 들어서, 6학년 들어서 달라진 점은 정성껏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배워나간 것들을 더 잘 요약해 나가도록 하고 있고, 또한 자신의 생각까지 더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일기 쓰기 대신 이제 배움 노트 안에다가 한 줄, 두 줄씩 이제 감사 일기를 써 나가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숙제로서가 아니라 수업 시간이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수업 시간 다 끝나서 공부한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이제 배움 노트 정리 시간을 또 갖고, 이게 이제 다 됐을 경우에 이제 집으로 가고, 그런 일정으로 이제 학교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나름대로 중학교 올라갔을 때 대비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각 학교 각 반 선생님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런데 이게 중학교에 올라가 가지고 아이들 친구들이 좀 당황하게 되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들이냐 하면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은 당황하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중학교 올라가면은 갑자기 모든 것이 널뛰기 하듯 초등 수준에서 이렇게 뛰어 오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학습량에 있어서도 뛰어오르고, 난이도에 있어서도 뛰어오르고, 글쓰기에 있어서도, 뭔가 정리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도 초등 수준의 그 글쓰기가 아니라 갑자기 널뛰기 하듯이 뛰어오른다는 거예요. 그 정리하는 것 또한 초등 수준의 그 정리하기가 아니라 중학교에서는 뭔가 좀 다르고, 선생님께서 막 불러주는 거 쓰고 이거 조금만 써봐가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잘 정리해 나가야 하거든요. 선생님이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지, 뭔가 중요한 부분들 키워드로도 정리를 해보고 정리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왜 초등학교 때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시켜서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중학교 올라가게 되면은 수업 시간에 어떤 내용이든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정리하고 밑줄도 긋고, 이러한 것들 노트 필기에 있어 가지고 스스로 해 나갈 줄 알아야 하거든요. 그게 이제 배움 노트를 통해 가지고 잘 훈련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대충 해왔고 잘 해 나가지 못했던 친구들은 중학교 올라가 가지고 당황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학교 차원에서도 이제 저희 아이 반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배움 노트 잘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이제 수업 끝나면은 거기에 있어서도 또 시간을 좀 할애해 가지고 아이들 스스로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더라고요.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 가정에서 또한 도움을 줘도 좋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제 노트 써 나가기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엄마, 난 학교에서 배움 노트가 하나 있다면은 우리 집에서도 내 집에서 공부한 것들을 배워나가는 그 배움 노트를 정리해 나가야 되겠어 해서 문방구에 가서 또 노트 사오겠다고 하면서 노트 사와서 이렇게 학교 배움 노트 한 권 따로, 또 집에서 써나가는 배움 노트 따로 해가지고 두 권을 작성해가지고 정리하는 것 습관을 들이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가정에서도 도움을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수행평가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행평가에서 이제 논서술 평가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꼭 국어 과목뿐만이 아니라 도덕 과목, 사회 과목, 미술 과목에서 여러 과목에 있어가지고 길게 풀어서 서술형, 논술형으로 써서 풀어내는 그런 어떤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글을 써 나가는 연습 또한 중요하고요. 또한 노트 정리해 나가는
그런 어떤 힘을 길러주는 것 또한 필요하지 않나. 우리 고학년 부모님들이라면은 반드시 좀 이런 것들, 이런 습관을 들이도록 부모님께서 도움을 주시면은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의 가장 큰 변화라면 이제 수행평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외에 또 다른 어떤 평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또한 내신에 반영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초등학교 시절에도 수행평가라는 것이 있지만 초등 시절과는 정말 다른 수행평가가 주어지게 된다. 초등 수준의 그런 수행평가가 아니라 좀 정성껏 어떤 글들을 써내려 가야 하고요. 서술형, 논술형 평가인 경우에는 어떤 글을 조직해 가지고 구성해낼 줄 아는 어떤 그런 어떤 능력도 키워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많이 읽고 써보는 경험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글쓰기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아이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주자면은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 이제 단순히 그냥 글을 써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만큼 더 많이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주제에 맞게 그 글을 잘 정리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통일성을 유지해서 글을 쓰되 또한 거기에 조건이 들어있게 됩니다.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각 선생님마다 조건들을 제시해 가지고 그 조건에 맞게 써 내려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을 무시해서 써 내려갔다 그랬을 경우에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글을 잘 써도. 예, 그렇기 때문에 글을 써 내려감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잘 확인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예, 문제에 있어서 무엇에 맞게 글을 써야 하는지, 내가 반드시 집어넣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작업들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 쓴 후에 점검하는 태도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썼으니까 끝이다가 아니라 그 조건에 부합해서 내가 잘 썼는지 그거를 확인해서 잘 보고요. 각각의 어떤 문단 구성들에 틀린 어떤 문장 요소들은 없는지 등등 검토를 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글쓰기 하러 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그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냥 쓰기 싫으니까 대충 한번 쓰고 다 썼어요 해서 딱 제출하고, 점검해 봤어요? 점검해 봤어요 하면서 이제 고개는 돌아가고, 예, 점검이 안 된 상태로 선생님을 찾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게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까지 가져봐야 해. 해서 그런 어떤 습관을 잡아주기 위한 그런 어떤 노력들을 저 또한 하고 있거든요. 가정에서도 그런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제 글을 썼다, 혹은 뭐 문제를 풀더라도 뭔가 문제풀이를 했다 하면은 다 썼어요, 끝. 정답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가 아니라 잘했는지 못했는지, 제대로 썼는지 실수한 부분은 없는지 반드시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아이 스스로도 반드시 그렇게 점검하는 습관을 갖도록 고학년 시절에 신경을 써줘야 한다는 것이죠. 중학교 이제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그냥 이렇게 주제를 제시해주고 뭔가 문제를 제시해주고 해서 글을 쓰시오, 발표를 하시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미리 안내를 해준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미리 안내를 해주는데, 예, 그러면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 뭐가 중요하겠어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 안내 사항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준비해 나가는 그 태도 또한 길러줘야 되겠죠. 앞서서 얘기했던 뭐 프린트물 아무데나 놓고 가방 속에 끼워 놓고 선생님 잃어버렸어요, 다시 주세요, 이런 경우들이 저희 같은 경우도 많거든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 줬던 신문 잃어버렸어요, 한 장만 더 뽑아주세요 라든가, 선생님 노트를 안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하죠? 라든가 이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항상 준비물 잘 챙기고 다니도록 그 중요성을 좀 잘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행평가에 있어서도 얘기했죠. 예, 선술형, 논술형 평가뿐만이 아니라 수업 과정에 대한 평가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어서 프린트물을 잘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이 또한 감점 처리가 된다고 이게 중학교 친구에게 들었어요. 그 과정의 평가도 있기 때문에 뭐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집중을 잘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감점이 처리가 되고요. 뭐 글씨를 흘렸으면서 알아보지 못하게 힘들게 썼다, 이 또한 감점 처리가 되고요. 준비물을 잘 챙기지 않고 다닌다, 이 또한 감점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가장 쉽게 점수를 딸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그렇기에 우리 초등학교 시기부터, 고학년 시기부터 이런 습관만 잘 이어온다면, 몸에 착 달라붙게 되면 중학교 올라가서 문제없이 습관으로 배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문제없이 잘해 나갈 수 있게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초등 고학년 부모님들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전에 안내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안내를 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자주 하게 되는 실수, 뭐 일주일 전에 이제 안내를 하거나 그러면은 다음에 하지 뭐, 미루는 거예요. 미루다 보면은 어떻게 된다? 벼락치기를 하게 된다. 그런데 이 벼락치기가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처럼 달달달달 남기해서 벼락치기로 금방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시간을 잘 배분해 가지고 자료도 찾아야 될 것이고, 어떤 주제로 이제 해야 될 것이며, 여러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를 벼락치기로 하려고 하면은 정말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연습 또한 부모님과 함께 해나가는 것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이제 공부 계획 세운다고 해가지고 플래너 같은 거 이제 사가지고 계획들을 세워나가거든요. 이처럼 플래너 안에다가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공부해 나가는 그런 습관 또한 기르게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수업하러 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요, 보면은 잘해 나가는 친구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냥 무조건 와가지고 선생님이 하라는 거 해야지 노트 펼쳐서 가만히 앉아 있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친구는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오늘은 반드시 발표까지 하고 간다 해서 이번 주에 발표까지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는 이날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생각하고 해 나가는 시간, 그리고 이날은 이제 마인드맵 그려나가는 시간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시간을 배분해가지고 이제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움직여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수행평가 또한 사실은 좀 계획성을 갖고 움직여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제 선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주제를 할지에 대한 고민, 거기다가 이제 이 주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예시들,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 그런 어떤 자료를 수집해 나가는 어떤 기간들, 그리고 이거를 또 한편의 글을 써 나가는 기간,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점검해 나가는 기간 해가지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계획성을 갖고 어떤 공부해 나가는 어떤 습관들을 만들어주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다가 이제 모둠 활동도 이제 많아졌잖아요. 초등 고학년 들어가지고 이제 모둠 활동들도 많이 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중학교 올라가서 또한 모둠 활동, 모둠 활동을 통한 어떤 수행 평가들이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있어서 이 모둠 활동의 수행 평가의 어떤 평가 기준, 중요한 부분이 어디에 있다?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초등학교 때는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와 이제 하기 싫다, 막 그렇게 이제 기분대로 해 나가는 경향들이 좀 있다면은, 중학교 시절에는 그래도 각자가 이제 같이 협력해 나가면서 이제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이제 모둠 활동에 있어가지고 이 또한 예전에는 이제 누구는 어느 만큼 기여했는데 누구는 하나도 기여하지 않고 해가지고 무임승차하고 점수 똑같이 받고 그런 친구들 되게 억울해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의 분위기는 이제 이것 또한 학교마다 좀 다르다고 하는데 그 각 이 모둠 안에서도 평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팀에서 많이 기여한 친구 이름 쓰기, 그리고 별 기여를 하지 않은 친구 이름 쓰기 해가지고 그런 각 평가를
해 나가고 이 또한 또 점수에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이런 어떤 모둠 활동에 있어서도 친구들과 좀 협력해 나가고 소통해 나가고 어떤 식으로 내가 좀 기여해 가지고 팀을 좀 잘 이끌어 가지고 어떤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이와 좀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잘 해 나갈 수 있는 좀 힘을 길러주는데 또한 신경을 써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단순히 귀찮아 가지고 대충 하려는 그게 아니라 이게 또 중학교 올라가서의 한 연습 과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성껏 제대로 잘 내 나갈 수 있도록 아이에게 좀 잘 설명해주고 그렇게 좀 참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도움을 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모든 활동뿐만이 아니라 이제 고학년 올라가 가지고 또 변화라면은 회의 시간도 많아졌다고 해요. 각 학급별로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반장, 부반장 해서 회의하는 시간도 많이 갖는다고 하고요. 또 이제 마스크가 해제되면서 발표 시간도 확실히 많이 늘어났고요. 중학교 올라가서 단순히 서술형 평가뿐만이 아니라 어떤 구술 평가, 말하기 평가들도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이제 수업 받으러 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발표 시간만 가지면은 이게 맞나 아닌가 막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소심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소심하게 발표하는 친구들.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항상 강조하거든요. 무조건 씩씩하게, 잘 모르겠더라도 씩씩하게, 자신감 있게 그 톤을 잊지 말아라 해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발표에 있어서는 그 씩씩함, 자신감만 가지고 있더라도 그 또한 점수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씩씩하게 말하는 연습, 자신감 있게 말하는 연습, 이게 이제 자꾸 발표해 나가는 그런 어떤 연습을 해 나가다 보면은 자신감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노력 또한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외에도 뭐 과제형 수행평가 같은 것들 있고요. 여기에 있어서 뭐 독후 감쓰기라든가 뭐 영화 감상문 쓰기 혹은 전시회 갔다 와가지고 그림 감상문 쓰기라든가 이런 어떤 경험들, 여러 종류의 글들을 써나가는 경험들 갖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주는 겁니다. 좀 자기주도 학습이 초등 시기에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았을 때 중학교 갔을 때 스스로 이제 잘 관리해 나가면서 계획하에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들 또한 이제 고학년 들면은 뭐가 달라지냐면 저학년 때와 확실하게 다른 게 고학년 시기에는 아이들 스스로 이제 알림장을 써 나가도록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사안 같은 경우에만 이제 부모님께 따로 이제 공지를 해준다거나 어떤 앱, 학교 앱을 통해 가지고 알림을 해주고 그 외에는 아이들에게 스스로 이제 알림장 써 나가면서 뭐 숙제 체크하고 자식이가 해 나가야 할 것들을 챙겨 나가게끔 그런 어떤 힘을 길러주도록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말씀드렸죠. 갑자기 학습면에 있어서든 무엇이든지 갑자기 널뛰게 해가지고 당황해하는 일이 생겨난다. 거기다가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친절하거든요. 알아서 못하는 친구들한테도 옆에 가서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뭐 프린트물도 친절하게 이제 직접 관리해가지고 파일철해서 나눠주는 경우도 있고 선생님 잃어버렸어요 하면은 막 다시 뽑아서 주기도 하고 그렇지만 중학교 시기에는 그게 그렇게 친절하지 않다. 자기 스스로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시험에 대한 공지 또한 자기 스스로 이제 공지가 나왔을 때 그 공지들을 자세히 잘 살펴보고 어떤 조건들, 어떤 제출 기간들 혹은 언제까지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시간 배분도 잘 해 나가야 되고 챙겨 나가야 될 것들이 많아집니다. 공부에 대한 어떤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학습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지만 자기 스스로 또 챙길 것들을 잘 챙겨 나가야 하는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여기에 있어서는 지금 초등 고학년 이제 5, 6학년 시기부터 신경 쓰지 않아도 몸에 착 달라붙도록 습관으로 만들면은 어렵지 않다. 습관으로 만들면은 그 이후에 중학교 올라가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신경 써 나가야 될 것은 그냥 어려운 학습에 전념하면 됩니다. 그러면 초등 때 우리 부모님들이 신경 써줘야 될 것은 무엇이다?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는 힘, 그리고 좋은 습관 쌓기, 준비물 잘 챙기고 자기 스스로 좀 계획성 있게 공부하는 습관 익혀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도움 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